안녕하십니까. 먹는법TV 김춘희입니다. 12월이 되면 사실 이렇게 마음적으로 굉장히 바쁜 것 같아요. 또 한 해를 또 마무리하는 또 달이기도 하고, 또 이게 뭐 이렇게 모임도 많고, 그리고 또 이렇게 모임이 많다 보니까 미용실도 좀 자주 오시는 달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손님들이 미용실에 오시면서 가장 궁금해하고 가장 많이 좀 물어보는 이야기가 있어요. 겨울이라 그런지 왜 이렇게 두피가 가렵지? 아니면 뭐 흰머리 때문에 그런가? 두피가 가렵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의 주제는 바로 흰머리가 날 때 두피가 왜 가려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흰머리카락이라 그러면 사실은 우습게 생각을 하죠. 애꿎은 흰머리라 생각하고 또 자꾸 뽑아버리고 싶고, 그렇지만 흰머리카락도 숨은 비밀이 있습니다. 그냥 이게 꼭 뭐 나이가 먹어서 흰머리카락이 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젊은 사람들도 사실 흰머리카락이 많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원래는 만들어지는 과정이 백모로 만들어집니다. 백모로 만들어지는 이유는 머리카락에 있는 모발 성분이 케라틴이라는 단백질 자체가 색상이 없어요. 색상이 없고 하얀 단백질입니다. 머리카락 자체는 뽀얀 흰머리카락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머리카락은 그냥 새카맣게 색소가 있어서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머리카락 만들어지는 공장이 따로 있고 멜라닌 색소 만드는 공장이 따로 있습니다. 머리카락을 생산하고 난 다음에 머리카락 색을 유입을 시키는 거예요. 멜라닌 색소가 유입이 되면서 이제 모발이 색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흰머리카락을 생산을 하고 난 다음에 멜라닌 색소를 유입하기 위해서 머리카락 색소 공장에 가보니까 모발 색소를 만드는 멜라닌 색소 공장이 휴업 상태 멜라닌 색소가 생성이 안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유전적으로 멜라닌 색소 그 공장이 빨리 문을 닫는다든가, 아니면 머리카락 만드는 과정과 멜라닌 색소 만드는 과정에 사이클론에 의해서 안 맞았을 경우에 멜라닌 색소가 안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모발을 만드는 세포가 멜라닌 색소가 유입을 안 했다 해서 바로 두피 밖으로 머리카락을 보내는 게 아니라 잠시 쉬었다가 그 두피 밖으로 내보내는데, 쉬는 동안에 모발을 만드는 과정에 수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 쉬는 동안에 수분에 머리카락이 잠겨 있다 보니까 수분에 불어가지고 머리카락 굵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원래 모발보다 더 굵어졌다라는 거죠. 모공의 크기와 머리카락의 크기하고 맞지 않다 보니까 다시 모공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 재공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피에도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두피를 보호하는 그 피지선에서 나오는 피지물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또 이게 바깥에서 세균이 두피 쪽으로 유입이 되는 거를 막기 위한 피지막 형성이라 그러죠. 그런 어떤 물질들이 있는데, 그런 물질들을 모공의 크기를 만들기 위해서 다시 갖다 끌어다 쓰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보유하고 있어야 될 그런 어떤 물질이 빼앗긴 거죠. 빼앗기다 보니까 두피가 건조해 가지고 가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젊으신 분들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엄마들한테 흰머리가 나려고 그런지 왜 이렇게 두피가 가렵느냐, 이런 이야기를 젊으신 분들도 많이 들었으리라고 믿는데, 두피가 흰머리 날 때는 건조해서 가렵기도 하고, 사실은 이게 머리카락 이거 만드는 일련의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스스로가 사실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을 뭐 잘 모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뭐 머리카락에 대해서 좀 쉽게 생각을 하고, 또 이게
빠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는 거지. 내가 평소에 머리카락이 어떻게 뭐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지는 어떤 과정을 뭐 또 알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머리카락 지켜줄 수 있는 이런 방법적인 거. 그러면 흰머리가 날 때 두피가 가렵다라는 거는 그냥 가려운 정도가 아니라 뭐 저녁에 잠도 못 잘 정도로 가렵다. 그래서 흰머리를 뽑기도 하다가 아니면은 또 이게 잘라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뭐 결국은 염색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흰머리카락은 거의 염색하기 이전에 많이들 뽑아봅니다. 예, 염색이란 거는 사실은 이게 좀 늦게 해보고 싶어 하는 거는 누구나 다 가지는 마음인 것 같아요. 흰머리카락도 하나의 생명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흰머리카락도 자라고 있는 중일 수도 있는 거니까 함부로 막 뽑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케라틴이라는 모발 만드는 성분이 색깔이 없는 것 뿐인 거지 그 색깔이 없는 흰머리카락이라 해서 노화된 건 아닙니다. 계속 생산이 돼서 흰머리도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분이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흰머리카락이 뽑을 때 무조건 시원한 건 줄 알았는데 어느 날은 시원했고 어느 날은 흰머리를 뽑다 보니까 따갑더라. 그건 왜 그러냐고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명쾌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흰머리카락도 머리카락이 만들어지는 주기가 있습니다. 그 주기에 의해 가지고 어느 단계 가서는 이제 자기 어떤 거 신경하고 연결됐을 때는 그때 뽑으면은 두피가 따갑고 조금 이렇게 불쾌해요. 근데 이제 신경과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그때는 이제 모발이 생명을 다하고 노화되는 상태에서 흰머리카락을 뽑게 되면은 그때는 사실은 시원합니다. 흰머리를 뽑았을 때 따갑다 그러면은 지금 자라는 단계입니다. 자꾸 흰머리도 뭐 생명이 없는 건 줄 알고 뽑아버리다 보면 숱이 없어져요. 또 거기를 계속 뽑다 보면 어느 부분은 거기가 무슨 원형 탈모 온 것처럼 구멍이 뿡 뚫혀가지고 오신 분도 계셔요. 그래서 내가 절대 흰머리도 생명을 유지하는 거니까 뽑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죽어있는 모발이 아닙니다. 죽어있는 모발이 아니기 때문에 흰머리카락도 계속 나오고 성장하고 그 피부 밖으로 나오는 어떤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많이 있을수록 내 몸 건강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흰머리카락을 무조건 뽑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머리카락 자체가 내 몸에 있는 노폐물을 많이 배출해 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흰머리카락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방법을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흰머리카락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뽑아버리고 싶었고 우습게 생각했던 이 흰머리카락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들 한 번 더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흰머리카락도 여러분들이 꼭 지켜주시고 보존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이야기, 궁금해하는 이야기 이런 좋은 정보들을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감이 되셨으면 여러분들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구독도 좀 해주시고 제가 또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